외래에서 치료하다 보면 남편이 가끔 와서 저한테 고맙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여성들은 40, 50대가 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폐경 전에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폐경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 어떤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폐경 이행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시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폐경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폐경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면홍조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폐경 증상이 없는 분에 비해서 나중에 골다공증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치매 같은 질환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호르몬제를 드셔서 그런 증상을 없애주면은 그런 질환들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이제 폐경은 자연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참고 넘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증상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증상을 느꼈던 분들은 나중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치매, 골다공증, 심장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성 심장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을 정도로 폐경이랑 심혈관 질환이 연관성이 높다고요. 그렇죠. 심장병 발생 빈도가 폐경 전에는 남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역전되는 거예요. 폐경 이후에는 여성의 심장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남성은 여성보다 더 적어진단 말이죠. 폐경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그 자체가 심장질환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이 잘 안 생기는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심장병이 확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그럼 어떻게 해서 여성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냐는 거냐면요. 그 혈관 속에서 그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우리가 HD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스테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작용이 있고 우리 몸에 나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빠져나가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그걸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으로부터 나쁜 콜레스테롤을 빨리 빼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좀 남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결국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성 호르몬이 생식을 담당하는 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폐경 여성의 50%가 앓는 질환이 있다고요. 50% 훨씬 넘죠. 아, 그런가요? 그 증상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대부분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비뇨생식 증후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여성이 이제 폐경되고 나면은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가 건조해져서 막 그 피도 막 나고 가렵기도 하고 성관계도 못하고 성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방광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도 막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 볼 때 아프기도 하고 요실금도 생기고 또는 이제 소변 자주 보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방광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죠. 자궁이 밑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여성들이면 대부분 다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골다공증도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뼈로부터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작용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니까 뼈로부터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뼈에 구멍이 송송송 생기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관리를 못하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나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골반뼈가 잘 부러지게 되면요. 3분의 1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부러진 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3분의 1은 누가 옆에서 평균 도와줘야 돼요. 한 3분의 1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부러지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침묵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검사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불면증은 여성 호르몬이랑 또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여성 호르몬이 뇌에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건데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잠이 잘 안 오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거, 밤에 막 땀 많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밤에 나타나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깨기도 하고 수면의 질도 많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울증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폐경 전과 후의 우울증의 빈도는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또 조사에 보면 그 우울증 약의 효과 정도를 볼 때 여성 호르몬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약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낮은 분들은 아무리 우울증 약을 많이 먹여도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혹시 또 주의해야 될 질환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성들 진료하면서 가장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쭉 들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매라는 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제 치료하게 되면은 치매 발생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시기, 기간에 길면 길수록 치매 발생률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 치료를 일찍 받고 꾸준히 받게 되면 치매 발생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호르몬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연령대에 치료 받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그게 한 8% 정도 받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옛날엔 40% 이상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이 매스컴에서 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폐경 호르몬 치료 받으면 유방암 생긴다, 빨리 죽는다, 이건 막 하시는 바람에 근거 없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발표해가지고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호르몬제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계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저희 또래에서 만나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를 앞두고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석류, 칡즙, 백수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석류, 칡즙, 백수 이런 거에도 다 이유가 뭐냐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식품으로서. 그래서 특별히 뭐 그거는 건강 보조 식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보다 드시는 게 낫지만 굳이 그걸 드셔야 되느냐? 거기는 조금 의문이 가죠. 갱년기 올라 그러면 원인이 뭐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치료 원칙이지. 그거는 안 넣어주면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조금 들어있는 검증이 잘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건강보조식품 드시는 거는 뭐 어떤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만 먹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상품명을 이제 거론하기 곤란하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써봤어요. 써봤더니 이게 일반적인 이제 병원에 처방하는 약들은 효과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부작용도 검증이 돼 있고. 근데 이런 약들은 먹였더니 효과가 있는 분도 계시고 전혀 없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갱년기는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뭐 5년, 10년 먹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죠. 이 밖에 혹시 환자분들께 추천하시는 갱년기 극복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요. 폐경기에서 생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뭐 여성은 쓸모도 없고 나는 매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종착역에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폐경이 됐구나.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생리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수영장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성관계도 임신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건강도 저희가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만큼 괴로운 게 가족들이잖아요. 특히 남편분들이 그럴 텐데 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외래에서 치료하다 보면 남편이 가끔 와서 저한테 고맙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이 치료받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대요. 짜증도 많이 내고 우울하고 괜히 신경질내고 예전에 안 그랬던 부인이 폐경이 되는 50대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짜증도 많이 늘고 혼자서 우울해하고 신경질 막 내고 이제 제가 치료해주고 난 다음부터 호르몬제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없어졌다. 그렇게 와서 고맙다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성이 이제 폐경 전후에서 정말 그 얌전하고 조용했던 엄마나 또는 부인이 갑자기 화를 내고 신경질 내게 되면 저 여자가 왜 그러지? 같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폐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폐경이 오셨구나. 우리 부인이 지금 호르몬이 부족한가 보다.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호르몬제 투여하면 다 해결될 거 가지고 왜 화를 내? 같이 화를 내게 되면요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 지식이 이제 필요하다 남자들도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